네, 트럼프의 중국 왕따시키기, 중국 고립 전략, 그리고 비트코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 작가입니다. 오늘 트럼프가 발표한 관세 정책 핵심은 이겁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무려 125%의 고율 관세를 매기고 그 외 75개 국가들에 대해서는 90일간 관세를 유예하면서 일단 10% 수준의 낮은 추가 관세만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발표가 나오자 시장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올랐죠. 자, 이렇게 꽤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도 반등을 했고요. 저는 이걸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니라 이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중국을 왕따시키고 고립시키려는 전략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비트코인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맥락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는데요. 트럼프는 지금 미국 정부가 올해 안에 이 상환해야 하는 9조 달러 규모의 국채, 나라 빚, 이 나라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 나라 빚을 갚을 때 결국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요. 국채 이자율을 낮추는 게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자율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네, 간단합니다. 국채를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야 되겠죠. 수요가 많아야 이자를 적게 주고도 국채를 팔 수 있으니까요. 자, 이자를 적게 주면서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요. 자, 이런 배경에서 트럼프의 이번 관세 정책을 보면 전략이 보입니다. 중국을 고립시키고 반대로 이 미국과 협력을 잘하는 그런 나라들한테는 우호적인 조건을 제시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글로벌 무역 질서를 확실하게 미국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중국을 세계 시장에서 이 왕따로 보이게 만들고 악당으로 보이게 만들고 이 자본의 흐름을 미국으로 끌어오려는 전략이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중국과의 협상 여지는 또 열어놓고 있는데요. 네,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까지만 해도 관세 유예는 없다더니 왜 갑자기 관세 유예를 또 발표를 했냐? 트럼프의 대답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야, 우리는 유연해야 한다. 이 벽을 돌파할 수 없으면 위로 넘든 밑으로 기든 돌아가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을 보면요. 관세는 협상을 위한 카드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움직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트럼프가 90일 유예를 선언한 배경, 관세 유예 선언 배경에는 채권 시장 불안도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중국 관세 발표 이후에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했거든요. 왜 그럴지 생각을 해보면 관세가 높아지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국채처럼 안정적이지만 수익이 낮은 자산의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 시장에서 국채를 덜 찾게 되고 수요가 줄게 되고 이자율은 그러면 올라갑니다. 이자를 더 줘야 팔리겠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국채 이자율을 낮춰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채권 시장 진정시키기 위해서 관세 유예 발표를 한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채권 시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상황이 좀 우려스러웠는데 지금은 좋아졌다. 자, 이쯤 되면요. 트럼프의 전략이 그냥 관세 왕창 때리는 거, 무역에서 무역하면서 우리가 손해보지 않겠다. 자, 이것만은 아니라는 거. 자, 이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면전처럼 보이지만 협상의 여지도 남겨두고 있는 정교한 전략이라고 하겠고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이 사람이죠.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이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있었다. 자, 중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세계 시장에서 악당처럼 보이게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다. 자, 이쯤 되면 트럼프의 관세 전략은 정말 즉흥이 아니라 계산된 수싸움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전략이 성공해서 중국 경제가 더 불안정해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위안화의 가치는 더 떨어지겠죠. 그럼 중국 안에서도 야, 이대로 위안화만 들고 있어도 괜찮은가? 이게 고민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을 찾게 될 거고요. 베센트 장관도 최근 터커 칼슨 인터뷰에서 중국인들이 약화된 위안화로 금을 매수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금이 그렇다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히 중국처럼 이 자본 통제가 강한 나라에서는 탈중앙화된 검열을 피할 수 있는 중립적인 돈, 바로 비트코인의 매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다. 중국을 왕따시키고 글로벌 자본을 미국과 미국 자산 쪽으로 끌어오고 국채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이자를 덜 주고 미국 국채를 발행하려는, 이자를 덜 주면서 돈을 빌리려는 그런 큰 전략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 자, 그리고 이 전략이 성공을 하면 비트코인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을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